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역사의 거대한 톱니바퀴가 굴러갈 때 우리는 그저 먼지처럼 스쳐 지나가는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톱니바퀴의 방향을 틀어버리는 거대한 사건과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런 역사의 한 페이지를 깊숙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한 대통령이 국민의 손으로 심판받고 그의 시대가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 1060일이라는 시간 속에 어떤 일들이 있었기에 이런 결과를 맞게 되었을까요? 단순히 한 사람의 실책으로만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의문과 의혹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특정 사건 하나에만 머무르지 않겠습니다. 권력의 씨앗이 뿌려지던 대선 캠프 시절부터 보이지 않는 손이 국정을 흔들었던 용산 대통령실 내부, 그리고 마침내 모든 진실이 다뤄지고 있는 2025년 9월의 법정까지 점들을 이어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놓쳤던 몰락의 신호들을 지금부터 낱낱이 추적합니다. 공동 정권의 서막 씨앗은 언제부터 뿌려졌나? 모든 비극에는 시작이 있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공동 정권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그 씨앗은 대통령 취임식 훨씬 이전부터 뿌려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을 대선 캠프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당시 윤석열 후보의 공식 캠프는 여의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물밑에서는 여러 개의 비선 캠프가 동시에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언론 보도와 이후 특검 수사를 통해 드러난 바에 따르면 서울 서초동의 한 빌딩과 양재동의 사무실 등에서 공식 직함도 없는 수많은 인물이 후보의 당선을 위해 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선 조직의 중심에 김건희 여사가 있었다는 의혹이 바로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건진법사 전성배 씨 같은 무속인부터 정체불명의 학자, 오랜 인연을 맺어온 사업가까지 공적인 검증 시스템을 전혀 거치지 않은 인물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대선이 끝나자마자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 기존 공무원들이나 캠프 관계자들은 생전 처음 보는 얼굴들이 인수위 핵심 보직을 꿰차고 있었다고 증언하기도 했죠. 비선이 공적인 영역으로 진입하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폭로했던 이른바 5대5 지분 약속입니다. 그는 김건희 여사가 자신에게 인사권과 공천권을 남편과 5대5로 나누기로 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히 부부간의 농담이 아닙니다. 국민이 대통령에게만 위임한 신성한 권력을 어떤 법적 지위도 없는 배우자가 나눠 갖기로 약속했다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선언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균열의 가속화 드러난 권력과 내부의 충돌, 이렇게 탄생한 정권은 시작부터 삐걱거렸습니다. 비선 라인이 공적 라인을 압도하면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정점이 바로 2023년 7월 폴란드 호텔의 심야 국무회의 사건입니다. 대통령이 주재해야 할 회의를 사실상 영부인이 주도하며 나 때문에 대통령이 됐다고 발언한 이 사건은 공동정권의 실체가 외부로 드러난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이후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고가의 명품 가방을 수수한 문제는 물론이고 대통령실 이전 과정이나 관저, 공사 업체 선정에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 특정 언론사나 인사에 대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까지 국정 운영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여사 리스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때 정권 내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이 문제를 바로잡으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실 일부 참모들이나 여당 지도부에서 영부인을 보좌하고 관리할 공식 기구인 제2부속실을 설치하고 대통령 친인척 비리를 감시할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수차례 건의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경로였다고 합니다. 대통령은 부인을 향한 그 어떤 비판이나 견제 시도도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쓴소리를 하던 참모들은 하나둘씩 쫓겨나거나 스스로 물러났고 그 빈자리는 대통령 부부에게 무조건적인 충성을 맹세하는 총신 종천들로 채워졌습니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가 용산 대통령실 안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한동훈 당시 여당 대표와의 갈등 역시 결국 이 여사 리스크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심판의 시간 2025년 법정의 최신 기록 그리고 마침내 골마 터진 상처를 도려내는 심판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2025년 9월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대한민국 현대사를 뒤흔든 재판들이 연일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신 상황을 핵심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김건희 여사의 재판은 크게 세 가지 혐의로 진행 중입니다. 바로 국정 개입, 뇌물수수, 그리고 비상계엄 공모 혐의입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단순한 조언자를 넘어 정부 고위직 인사에 직접 개입하고 특정 사업가에게 이권을 챙겨주는 대가로 명품과 금전적 이익을 챙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정에는 전직 장관과 수석 비서관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여사의 지시사항이 어떻게 대통령실을 통해 하달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변호인단은 정상적인 국정 운영에 대한 의견 개진이었을 뿐이라며 맞서고 있지만 특검이 제시하는 물증 앞에 고전하는 모양새입니다. 둘째, 비선 실세들의 재판 역시 이제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습니다. 특히 주목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경우 바로 며칠 뒤인 9월 23일 첫 재판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특검은 그가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이용해 국정 시스템을 농락하고 거액의 금품을 챙겼다고 보고 있으며 그의 재판은 김건희 여사 혐의를 입증할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의혹의 종착역인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재판입니다. 전직 대통령은 자신과 부인을 향한 특검의 수사를 막기 위해 내란죄에 해당하는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나눈 통화 녹취록을 결정적 증거로 제출한 상태입니다. 과연 그 녹취록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 온 국민의 눈과 귀가 법정으로 쏠려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선 캠프의 비밀스러운 사무실에서 시작된 작은 균열이 어떻게 한 정권을 무너뜨리고 나라 전체를 혼란에 빠뜨렸는지 그 과정을 함께 따라와 보셨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대통령과 그 배우자의 개인적인 일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민이 부여한 공적인 권력이 어떻게 사유화될 수 있는지, 견제받지 않는 권력 주변에 모여든 비선들이 어떻게 시스템을 붕괴시키는지 그 과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우리 시대의 비극입니다. 법원의 판결은 일부 범죄자들을 처벌할 수는 있겠지만 무너진 신뢰와 민주주의 시스템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지는 못합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다시는 이런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시민으로서 권력을 어떻게 감시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깊이 있는 고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을 되새기며 오늘 방송을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후원입니다. 꼭 눌러주실 거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